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플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빅섹터 타입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빅섹터라는 것은 두 가지 플랜을 선택을 합니다. 평면인 플랜을 지정을 하셔야지만 이 결과물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서 정육면체를 놓고 그 위치에다가 양쪽에 페이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현재 선택을 하게 되면 우선 여기 나타내는 값을 제로로 놓게 되면 원래 원리는 양면에 대한 선택을 해주셨을 때 정중앙에 이 데이터 플랜이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시고, 옵셋 값이라는 옵션을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 위치에 대한 값을 변경을 해주시게 되면 이 거리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는 위치로 데이터이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위치 자체에서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바꿔주실 때에는 리버스를 시키신다거나 화살표를 더블 클릭을 하셔서 나타내 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 어소시에이티브란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지만 추후에 변경을 하실 때도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커브 앤 포인트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커브와 포인트를 지정을 해서 나타내는 기능이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옵셋이나 이 어소시에이티브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이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봐주시고요. 자, 하이드 콜랩스 그룹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앞으로 잘 안 보여지게끔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굳이 눌러져 있는 상태까지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능 안 보실 때는 접혀진 상태에서 이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전체적인 상황을 이렇게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커브와 포인트를 선택을 해라. 우선 커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엣지를 선택을 한다거나 그리고 포인트를 선택한다거나 해서 포인트와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데이터 플랜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의 포인트를 가지고 위치에 대한 내용을 바꿔 주실 수가 있고요. 방향 전환 가능하시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겨난 이유가 옵셋 값이 여기서 별도로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값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투포인트는 두 점을 포인트를 찍어서 나타내는 위치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각선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대각선 포인트 방향으로 해서 이 벡터 값이 설정이 되는 것을 한눈에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Alternate Solution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각각 위치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위치를 이렇게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3포인트는 세 점을 찍어줍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세 점을 찍어서 각각 위치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상태를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자, 이 다음에는 two lines. 자, 두 개의 라인을 선택을 해서 데이터 플랜을 생성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 사용해 주시는 기능이시고, Alternate Solution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각각에 대한 위치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라인 하나에서 또 다른 라인에서 두 개의 라인을 지정한 위치 평면에서 그리고 벡터 방향도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자, 탄젠트라는 기능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 미리 준비해 놓은 파일이 컨트롤 시프트 B라는 버튼을 누르면 뒤에 뒷면에 실린더가 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B 버튼 눌러서 여러분들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외곽의 탄젠트한 부분이 나타나 있는 관계로 이 부분의 페이스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탄젠트한 내용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옵셋 값을 넣어도 이 거리만큼 이렇게 설정이 또 가능한 것을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탄젠트 조건은 여러분들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보다 자, 인펄티드를 이용해서 회전체이기 때문에 중간 부분에 이런 축이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이 축을 우선적으로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데이터를 선택하시고 외형에 대한 페이스를 선택을 해줍니다. 볼을 잡고 이동을 해주시게 되면은 자, 옵셋 값은 꺼버리고요. 여기 있는 볼을 잡고 이동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 페이스 둘레로 면이 이렇게 데이터 플랜이 돌아가는 것 상태를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자, 이번에는 리셋 버튼 누르고요. 또 하나 데이터 플랜을 누르고 이번에는 외곽 페이스가 아니라 축을 다시 한번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은 위치에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축을 기준으로 해서 만드느냐 아니면 외곽에 대한 페이스를 위주로 표현을 하느냐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적절하게 기능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포인트 앤 다이렉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앤 다이렉션은 현재
자, 컨트롤 시프트 B 해서 다시 한번 포인트 점을 찍어줘요. 이 포인트 점을, 물론 아까도 포인트 하나 찍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지만 그거는 방향을 설정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방향성까지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노멀 다이렉션이라는 이 위치에 대한 값으로 뭐 X축에 대한 방향이다, Y축에 대한 방향이다, Z축에 대한 방향이다, 아니면 내가 지정하고자 하는 두 점을 찍어진 위치 방향으로 표현을 하겠다라는 값들을 변경해 주게 되면은 이 위치에 대한 방향이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온 커브라는 것은 어떤 스플라인이나 커브 위상에서 표현되어 있는 값을 자,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각각에 대한 위치에 이렇게 노멀한 플랜을 생성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공유값을 가지고 있는 스플라인 상태에서도 이와 같은 위치에 대해서 노멀하게 데이터를 생성을 해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스플라인을 그리신 다음에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요. YZ, XZ, XY에 대한 플랜은 어떤 기준에서 표현이 되시냐면 WCS 기준이나 앱솔루트 값으로 해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솔루트 값으로 해서 표현을 해주게 되면 방금 전에 생성을 해놨던 다른 데이터 플랜과 이름이 좀 다른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픽스드 데이텀이라고 표현이 되고요. 맨 처음에 표현했던 데이터 플랜은 이름이 데이터 플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데이터 플랜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여기 있는 그 데이터 플랜이 활성화가 되면서 재편집이 되게끔 되어 있지만 픽스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어소시에이티브라는 게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에 대한 그 좌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대 좌표에다가 표현을 할 것인지 절대값에다가 나타낼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뷰 플랜이라는 것은 뭐냐면 현재 보여지고 있는 화면에 대해서 이제 플랜이 바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나타나 있는 부분에 보여지고 있는 그대로 화면에다가 뷰 플랜에 대한 값들이 설정이 된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변경한 상황에서 계속 옮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여지고 있는 상태가 데이터 플랜으로 보고 있는 뷰 플랜 방향이다 라고 해서 생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별도에 대한 플랜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그 데이터 플랜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씩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이 인폴디드라는 것은 하위에 대한 모든 기능들에 대해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고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데이터 플랜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씩 해봤는데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영상을 다시 돌려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